내 눈! 놀라셨죠? 눈이 뻑뻑한 게 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만약 눈꺼풀이 간질간질하다, 핸드폰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 아침마다 눈곱이 손톱만큼 낀다, 그러면 여러분 눈 속에도 이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방금같이 지렁이가 나오는 것은 지렁이는 아니고 내 몸에 있는 피지입니다. 눈꺼풀에도 우리 얼굴 피부에 있는 것처럼 피지샘이 있는데요. 이 피지샘에서 피지가 원래는 맑고 투명한 그런 기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렸을 때 찍 하고 나와서 눈물막을 코팅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반짝반짝 예뻐 보이는 게 다 기름칠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나오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면 굳어져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거를 억지로 짜내면 이렇게 쭉 하고 끝도 없이 지렁이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속의 환자분의 지렁이 모습을 보면 피지가 굉장히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마이봄샘 폐쇄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안검염이라고 합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특히 오후에만 되면 눈이 불편해지시는 분, 그리고 찬바람 불면 막 눈물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안검염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안검염이 생기는 원인과 어떻게 하면 치료를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검염은 이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이 막히거나 아니면 눈꺼풀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빨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이게 다 눈 안으로 염증 물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검염이 생기면 눈도 빨개지고 각막이나 결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안검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데요. 우선 20대 때 30% 정도가 안검염에 걸려 있다 그러고요. 50세 이후로는 정말 늘어나서 70세 때는 거의 100% 눈꺼풀 염증이 다 동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기름이 많이 나오거나 좀 잘 막히는 그런 체질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소아인 분들도 잘 생기고 다래끼도 잘 나고 그러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돼서 자꾸 눈꺼풀 테두리가 빨갛고 각질이 끼고 눈곱이 자주 끼시는 그런 안검염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면역 반응이 점점점 약해져서 생기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60대가 넘어서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면역이 약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각질도 많아지고 우리가 눈꺼풀 주름도 많아지고 하니까 눈꺼풀에 세균도 잘 살고 이런 진드기도 잘 서식하게 돼서 심지어는 70세 이상은 100% 발견됐다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다래끼가 많이 나시거나 눈꺼풀염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은 눈을 자주 비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 가려워서 비비시는 것도 있지만 더러운 손으로 자꾸 눈을 만졌을 때 그런 진드기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베갯잎이나 이런 것도 잘 빨지 않으면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검염에 걸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눈곱이 이 눈꺼풀 테두리를 향해서 낀다 그러면 거의 100% 안검염이 있으신 거예요. 안쪽만 낀다 그러면 사실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뭐 결막염이나 안검염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 있지만, 눈꺼풀 있는 쪽이 자꾸 각질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들은 100% 안검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검염이 심해지시면 자꾸 다래끼가 생기시는데, 반복적으로 다래끼가 생기시는 분들도 안검염을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안검염을 방치하면 눈꺼풀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안으로 염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 눈이 충혈되고요. 그리고 검은 눈동자에 신생혈관도 자랄 수 있고, 심지어 이 익상편이라고 결막에서 각막으로 흰자가 자라 들어가는 병도 안검염 때문에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검염은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건조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력 저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잘 안 보인다, 왔다 갔다 한다, 눈물약 넣으면 잘 보이는데 아닐 때가 훨씬 많고 뿌옇게 보인다, 이런 건조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70%는 안검염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검염을 치료만 하셔도 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거나 완벽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안검염을 치료를 안 하신다 그러면 막혀있는 마이봄샘이 완전히 퇴화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막혀있는 걸 다 짜도 새로운 기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생 동안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현대의학으로 아직까지 고칠 수가 없어요. 각막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고 결막도 빨개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각막이 혼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각막 자체가 우둘두둘해서 빛이 번져 보이고 시력도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기름이 잘 안 나오게 되다 못해 염증이 계속되면 눈썹도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썹이 다시 새로 나는데 잘못된 곳에 나거나 방향이 잘못 나게 됩니다. 눈썹이 찔려서 혼탁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눈꺼풀염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꼭 받으셔야지 그걸 방치하시면 눈썹도 잘못 나고 마이봄샘도 결국에 퇴화해서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를 어렵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안검염을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안검염이 생기질 않고 이미 생긴 안검염도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검염 치료는 따뜻한 찜질부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안 다들 잘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생각보다 제가 여쭤보면 세안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비누 세안 하세요? 그러면 응? 비누요? 눈을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특히 눈꺼풀염 있으신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눈썹도 샴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눈썹도 이렇게 대충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살살 여러 번 이렇게 닦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성분들 중에는 화장을 많이 하시니까 화장품을 지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닦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눈꺼풀염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화장을 안 하시는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들은 아예 얼굴에 세안을 비누칠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비누칠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얼굴 전용 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실 때 우리가 이런 데도 깨끗이 닦으시면 좋지만 눈썹 있는 데를 깨끗하게 이렇게 비비시면서 각질을 제거해 준다는 생각으로 닦아주시면 이것만 해도 예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만약에 이미 내가 눈꺼풀염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세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눈꺼풀 세정제를 가지고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각질이 너무 많이 생기신 분들은 생각보다 세게 닦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차례 각질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10번 이상을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으셔야 됩니다. 눈꺼풀 세정제는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는 것이 좋은데요. 티트리 오일을 실제로 원액을 사셔가지고 뭐 코코넛 오일과 섞어서 솜에 묻혀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은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는 그런 눈꺼풀 전용 세정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눈썹 있는 데를 깨끗이 빡빡 닦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얼굴에 폼 클렌징 세안을 이중 세안을 하시면 눈꺼풀 각질이 더 잘 제거가 되고 마이봄샘 안에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꺼풀 각질을 다 제거를 했으면 이제는 마이봄샘에 막혀있는 기름을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렁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여드름 짜듯이 압출을 해야지만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눈꺼풀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면 이 안검의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안검하수가 됩니다. 이 눈꺼풀 근육이 파괴가 되거나 망가지면 이렇게 눈꺼풀이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집에서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름을 그냥 녹여내는 겁니다. 이 기름은 정말 기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따뜻한 온도에 녹게 돼 있습니다. 버터를 녹이면 딱딱한 버터도 물로 싹 바뀌잖아요. 버터를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우리가 손에만 쥐고 있어도 녹거든요.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거 5분이면 녹을까요?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찜질 집에서 뭐 5분에서 10분 하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지침이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15분 이상입니다. 안쪽에 마이봄샘까지 따뜻한 온도가 도달하기까지가 최소 12분이 걸리고요. 당연히 그 이상 하면 좋죠. 그런데 너무 뜨겁게 하면 또 화상을 입으니까 조금 따뜻한 정도의 온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따뜻한 정도의 온도는 교과서에는 4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도보다 높게 15분 이상의 따뜻한 찜질을 해야 기름이 녹아서 쫙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심하시면 하루 2번, 다래끼가 생기시면 그 이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한 달 정도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에서 열심히 한 달, 두 달, 세 달을 했는데도 자꾸 눈꺼풀이 가렵고 눈꺼풀 테두리가 빨개져 있고 계속 눈곱이 낀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병원에 방문해서는 방금 그 말씀드린 따뜻한 찜질과 그런 치료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두 번으로는 안 되고 10번 이상, 어떤 분들은 30차례 그렇게 해서 박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낫기가 어렵지만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격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제일 좋고 2주는 넘어가지 않게 해서 그렇게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시면 평균적으로는 10회에서는 거의 90%는 좋아지시고, 그리고 기름이 막힌 게 다 뚫리고 맑은 기름으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신 분들은 30회, 40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까지 하시면 좋아지게 되니까 인내심을 갖고 쭉 치료를 하시면 이거 완치하실 수 있습니다. 안검염에서 특히 데모덱스 진드기를 치료하는 그런 정식으로 인정된 치료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FDA 승인된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을 박멸하기는 쉽지가 않고 최대한 개체수를 좀 줄이는 것이 방법인데요. 만약에 병원에 오셔서 하게 되면은 이것을 더 제거를 잘할 수 있는 크림 형태가 있습니다. 이버맥틴이라는 크림인데 이것은 피부과 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눈꺼풀용으로는 승인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데모덱스가 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이버맥틴이라는 연고를 계속 발라줬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이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버맥틴이라는 연고를 눈꺼풀에 조심히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해 볼 수 있는 건 진동형 클렌저가 있습니다. 그 진동형 클렌저는 혼자 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해서 남이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클렌저로 눈꺼풀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눈썹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박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하는 치료로 IPL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강한 빛을 눈꺼풀에 쬐주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IPL은 피부에 많이 썼던 그런 광선 치료인데 이것이 균도 제거하고 특히나 이 진드기균이 이 빛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눈을 감고 한다든지 아래 눈꺼풀만 사용을 하게 되고 요즘은 이제 눈 안에 보호제도 넣어서 윗 눈꺼풀도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눈꺼풀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따뜻한 찜질, 세안 열심히 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은 계속 관리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꺼풀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눈꺼풀염증이 눈 안의 염증으로도 이어져서 안구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세안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세안만 잘 하셔도 이렇게 심각한 안검염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눈꺼풀 세안 하나만 잘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